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처음 럼피스킨병이 나온 이후 도내 발생 지역이 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일단 소 28만 마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항체 생성까지는 3주 정도가 걸려 확산세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 입구에 출입 통제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역 차량과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가에서 기르는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가에서 기르는 소 13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감염이 시작된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3일 양구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나왔는데 신규 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도내 4개 군, 5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백신 약 28만 1,000마리분을 확보해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소에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백신 접종률은 약 23%.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나온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방역대 농가와 횡성군의 방역대 농가들은 모두 접종을 마쳤지만 고성군의 방역대 농가는 아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수의 63명으로 68개 접종반을 편성해 소규모 농가에 투입하고 대규모 농가는 백신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백신을 받으시는 즉시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 주시고 하지만 도내 모든 농가가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생성 기간 내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최신 감지 장비를 갖춘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은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크게 비명을 지르자 경광등이 울리고 경찰 상황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네, 상황실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도와주세요! 경찰 출동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이 비명 소리를 감지하고 작동한 겁니다. 국내의 한 통신업체에서 개발한 장치인데 벨을 직접 누르는 방식 외에도 손을 갖다 대거나 비명 소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터치하는 그 기능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비명 소리나 유리 깨지문 같은 소리처럼 그런 이상 음원을 감지를 해서 신고로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존 방식보다 비상 상황 감지가 쉬워졌고 인터넷을 통한 상시 점검이 가능해 지자체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조례로 설치 대상 화장실을 정해 비상벨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현재 중앙시장과 조각공원 등 100여 곳에 비명 감지 비상벨을 설치했고 앞으로 전체 공중 화장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CTV 등 보안 시설을 설치가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도 보안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지난 8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공중 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1,180여 곳, 이 중에 680곳가량의 비상벨이 설치돼 설치율은 아직 6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벨 설치 대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설치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60대가 대화를 하자는 원주시장의 설득에 내려왔지만 이틀 만에 다시 철거가 시작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친 회원들은 철거를 막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강제 연행됐고 원주시는 곧장 철거를 재개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옥상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경찰과 철거업체 인부들이 농성 중이던 4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경찰은 설득 과정에 농성자가 뛰어내리려 해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2명은 옥상 테라스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오전부터 크레인을 움직이고 뒷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원광수 시장님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명도 결국 경찰과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내려왔습니다. 지난 28일 철거 현장 입구에서 대치하다 6명이 연행된 데 이어 사흘 동안 아카데미 철거 현장에서 모두 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원주를 찾은 영화인들까지 경찰에 연행되면서 원주시의 일방적인 철거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제 원주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 등을 통해 보존 지지 운동을 해온 영화인 단체는 다음 달 12일 문화연대와 함께 원주에서 전국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원주시의 문화 탄압에 대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대화의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그 시민에 대한 그 인권 탄압이나 시민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영화인들은 시민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공농성자들이 모두 연행되면서 원주시와 철거업체는 곧바로 중장비를 투입해 극장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붕과 천장을 완전히 제거했고 안에 있는 구조물과 집기류를 모두 뜯어냈습니다. 한편 원주시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서에 슬레이트를 고정하던 철물과 하부 목재들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시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에도 공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면서 성면 불법 철거 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극장 보존이 아니라 여론조사, 정책 토론을 두고 극장에서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주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내 여야 정당별 연석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연석회의를 통해 곧 총선 체제로 당이 전환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연말 예산 국회를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속초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오색 케이블카 등 강원도 현안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며 자체 점검과 함께 영동 지역 총선 공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들이 올해 1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 본부는 2023년 1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80.5포인트로 10월보다 3.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전망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포인트 올라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전망지수는 3.3포인트, 건설업 전망지수는 4.8포인트 떨어지면서 비제조업 경기는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분쟁 여파로 가격이 상승했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강원도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3주 전보다 25원 내린 리터당 1,782원입니다. 경유의 평균 가격도 11원이 하락한 리터당 1,703원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경유와 휘발유 모두 30원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다음 달부터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품질관리원은 연말에 면세유를 집중 구입하는 농가와 가축 사육 농가 중에 난방용 면세유를 대량 배정받은 농가, 면세유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농기계를 거짓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경우 가산세 추징과 함께 면세유 공급과 판매 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최근 6년 사이 강원도에서는 마약 사범이 2,000명 넘게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도에서는 2,300여 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재범 이상 비율도 47%에 달했습니다. 한편 강원경찰 1명이 담당하는 마약 사범 수는 1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 3분기 강원도 시군에서 인허가 한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와 대구시 달성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2명을 기록했고 강원도에서는 홍천군과 횡성군에서 각각 1명씩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신경영 지표인 ESG 평가에서 올해도 A등급을 받는 등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환경 E 부분이 지난해보다 2단계 상향된 A+, 사회 S 부문도 A+ 등급을 달성했고 지배구조인 G 부문은 A를 받았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은 강원랜드가 일회용품 감축운동, 폐플라스틱의 리조트 비품 재생산은 물론 청년 창업과 폐광지역 살리기 운동, 동반 성장 업무 협약 등 ESG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춘천시 시내버스 부분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번 부분 개편은 원거리 읍면 주민들이 대학병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춘천시는 또 학생 전용 통합 급행버스를 8개 학교 12개 노선에 도입해 등교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던 외곽 학교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편 첫날에는 통합 급행버스별로 공무원이 배치돼 학생 등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의원이 춘천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춘천시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유경 시의원은 지난 6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경고 징계를 받자 춘천지방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호 춘천시 의장은 나 의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라고 비난하면서 시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로 이전하는 계획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강원도교육청이 현 청사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단설 유치원의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 보완을 전제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90억 원을 들여 노후되고 비좁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터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중투 통과로 빠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교육지원청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023 강릉 와인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바다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강릉 지역의 유명 와인샵 등 60개의 부스에서 60여 가지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고 와인병을 이용한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장과 강릉 지역 와인샵에서 5만 원 이상의 와인 구매자에게는 강릉 와인 축제 기념 와인잔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도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대한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사업 내용과 유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과 연계해 치료기 도입을 비롯한 프리미엄 요양병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센터, 휴양 거주시설 조성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고터실 일반산업단지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는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며 19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내년 말 준공과 동시에 우수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터실 산업단지에는 광물 자원을 활용한 광물 가공과 광물 자원 특화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홍천 사과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홍천 사과 판매장을 비롯해 사과 길게 깎기와 사과 빨리 먹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24개 농가의 사과 판매장과 20곳의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사과와 버섯, 잣 등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행운권 추첨과 사과왕, 사과 요리왕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횡성군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횡성교육지원청, 시내버스 업체 명성교통과 협약을 맺고 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 선정과 요금 무료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객의 대다수인 지역 초중고교생과 65세 이상 주민 2만 명이 12월부터 횡성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무료로 탑승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무료 지원 신청은 65세 이상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에 하면 됩니다. 인제 국유림관리소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 재난 위기 경보에 따라 비상 근무를 실시합니다.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무단 입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